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당하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금융사기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범죄는 전체 금융사기 피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도 연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보의 격차, 디지털 환경에 대한 낮은 친숙도, 그리고 자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이들을 표적으로 만든 주된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 5가지와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1장 보이스피싱, 목소리로 파고드는 사기. 보이스피싱, 이름 그대로 목소리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엄마 나야 수준이 아닙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까지 사칭하며 수사 협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범죄 조직이 콜센터처럼 운영되며 시나리오도 정교해졌습니다. 최근 한 시니어 여성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전화에 속아 통장 잔액 전부를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통화 도중엔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까지 문자로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 일부를 정확히 알고 있어 더욱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은 실제 사건에 대한 기사 링크, 가짜 공문서, 심지어는 위조된 수사관증까지 제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수사 중이니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말로 고립시키고 ATM이나 은행 창구에서 조용히 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더불어 통화 중 자동 녹취나 녹취 파일이 법정 증거로 사용된다는 식의 협박도 추가되어 피해자를 극심한 불안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또한 요즘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여 금융앱 접근 권한까지 탈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피해자의 금융기관 앱을 조작해 화면을 가리고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수법도 쓰입니다. 피해자는 단지 검찰 수사 협조라는 말에 속아 단말기 조작을 허용한 것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전 재산이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녀나 지인의 목소리로 전화에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위협까지 결합된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가 아닌 사이버 범죄로 분류될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대응법 1. 검찰, 경찰,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낯선 번호는 받지 않고 받더라도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끊습니다. 3. 가까운 지인, 자녀에게 꼭 전화 내용을 공유하세요. 4.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세요. 5. 원격 제어 앱이나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다면 즉시 단말기 초기화를 고려하세요. 의심이 지혜입니다. 믿음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2장 메신저 피싱, 딸의 부탁, 속지 마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딸이나 아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나서 이 계정 써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대부분은 그 말 한마디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메신저 피싱입니다. 아이의 프로필 사진과 말투까지 흉내낸 범죄자들이 시니어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돈을 갈취합니다. 최근 한 70대 남성은 딸이 카드 한도를 초과해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실제로는 딸이 아닌 사기범이었고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계좌는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범인은 가족 간의 평소 대화 내용까지 흉내내며 신뢰를 쌓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AS 중이라 통화가 안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며 보다 정교한 속임수를 씁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아예 가족 사칭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게 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에서 금융앱의 정보를 빼내거나 아예 문자나 전화 기능을 제어하여 다른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닌 디지털 범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녀나 손주의 이름이 등장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 정서적 반응이 앞서게 됩니다. 사기범은 이를 노리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급박한 상황을 설정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 계정을 해킹하여
실제 자녀의 계정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예 진짜 딸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다고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AI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필 사진이나 가짜 인증 마크까지 조합되면 웬만한 사람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법 1.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십시오. 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려 확인하세요. 3.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SNS 프로필도 점검하세요. 4.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친구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5. 자녀와의 비상연락 코드를 정해두고 위급 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사랑은 의심을 넘지 않습니다. 자녀라 해도 반드시 확인이 먼저입니다. 3장 투자 사기 높은 수익률 반드시 의심하십시오. 월 5% 고정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고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이처럼 그럴듯한 말로 노후 자산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시니어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사기범들은 그 신뢰를 정조준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리츠, 미술품 공동구매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불법업체는 초기 몇 개월간 실제로 고수익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모든 투자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을 씁니다. 2023년 말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부부가 원금 보장형 NFT 투자에 참여했다가 5천만 원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기 수익금을 받고 신뢰를 쌓은 후 본격적인 투자 유도를 통해 전액을 송금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사기는 겉으로는 법인 등록, 금융감독원 인가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유령 회사이거나 해외 불법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정 모집, 특정 VIP만 참여 가능, 곧 마감된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피해자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령자를 위한 안정형 투자라는 슬로건까지 사용하며 시니어들의 노후 걱정을 해결해주겠다는 이미지로 접근합니다. 상담원은 공손하고 친절하며 처음 몇 번은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입금시켜 신뢰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단위의 큰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투자라는 명목으로 지인까지 소개시키는 방식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다단계형 투자 사기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신뢰로 연결된 인간관계 속에서 사기범은 사슬처럼 피해를 확산시키는 셈입니다. 대응법 1. 고수익 보장은 고위험입니다. 의심부터 하십시오. 이 공인된 금융기관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십시오. 3. 투자는 반드시 가족,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십시오. 4. 지인 소개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은 신뢰의 사슬부터 노립니다. 5. 투자 전 투자 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요청하고 꼼꼼히 검토하세요.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4장 로맨스 스캠 사랑을 미끼로 한 사기 SNS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외국인 또는 국내 전문가 멋진 사진, 다정한 말투 하지만 그 뒤엔 사랑이 아닌 사기가 숨어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중장년, 노년층을 겨냥한 대표적인 정서적 사기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며 접근한 뒤 급한 사고가 나서 송금이 필요하다거나 국경을 넘기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조된 여권, 병원 영수증, 사건 사진 등은 그들의 연기 도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로 생성된 음성이나 영상까지 이용해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며 마치 실시간 통화처럼 느끼게 하는 신기술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8개월 동안 SNS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가해자는 해외 파병 중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제한적이라 했고 주기적으로 선물 사진을 보내거나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국내 60대 여성이 SNS에서 만난 해외 의사로부터 선물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세관 통관비 명목으로 수차례 송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통관비 역시 전부 가짜 계좌로 사라졌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랑과 신뢰가 배신당했다는 정서적 충격을 함께 받으며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책과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들은 실제 병원 배경에서 촬영한 사진, 출처가 불분명한 의료 기록, 모자이크 처리된 가족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메시지는 정중하며 특정 종교 언급이나 문화적 공감 요소를 담아 피해자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대응법 1.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2. 외국인의 접근은 늘 의심하고 사진을 반대로 검색해보세요. 역이미지 검색 3.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 지인에게 꼭 이야기하십시오. 4. 급한 사정은 대부분 사기의 시작입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5.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반드시 물리적 거리감을 두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5장 관공서, 금융기관 사칭 문자, 가짜 링크를 조심하십시오. 국세청 세금 환급 신청 안내, 건강보험 환급 예정, 은행 인증서 갱신 필요. 이렇게 그럴듯한 문구가 담긴 문자가 옵니다. 클릭하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택배 문자로 위장된 사기 링크도 많아졌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원격 조정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60대 남성은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한 뒤 스마트폰에서 통장 잔액이 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뿐이었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됐던 겁니다. 이처럼 가짜 사이트는 실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자 사기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신번호가 실제 관공서 번호처럼 보이도록 조작되거나 국내 대형 택배회사 로고를 도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문자 속에는 지금 클릭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화됩니다라는 식의 긴급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단을 미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노린 공격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경우 보안 설정이 약하면 악성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설치되어 피해자의 모든 문자와 통화 기록, 위치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범인이 금융앱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제3자 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법 1. 공공기관은 문자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링크 클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비교하세요. 3. 스마트폰 보안 앱을 설치해 미리 위험 링크를 차단하세요. 4. 문자 속 링크는 반드시 의심하고 직접 접속만을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5. 휴대폰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 목록을 점검하세요. 6.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련 문자는 무조건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의 유혹,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정보는 힘입니다. 의심은 방패입니다. 사기범들은 날로 지능화되고 그 대상은 시니어 여러분입니다. 단지 순진해서가 아니라 경험 많고 돈이 있어서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사기 수법과 대응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착함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